안녕하세요. 해외 시선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징어 게임이 난공불락의 벽으로 여겨지던 인도에서도 넷플릭스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82개국에서 시청 순위 1위에 올랐지만 발리우드라고 불릴 정도로 자국 영화 산업이 강세인 인도 시장에서는 줄곧 2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결국 오징어 게임이 인도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넷플릭스가 서비스 중인 83개국 모든 국가에서 1위를 차지한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전 세계 각종 미디어는 오징어 게임에 대한 찬사를 쏟아내기 바빴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사상 최고 히트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고, 이는 넷플릭스 경영진조차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넷플릭스가 수년간 한국 컨텐츠에 투자한 것이 결국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고 지적하며 넷플릭스의 한국 내 투자가 더 늘어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CNN도 최근 넷플릭스의 히트작이 정말 죽인다며 오징어 게임에 찬사를 보냈는데요. 심지어 넷플릭스와는 경쟁 관계에 있는 아마존 프라임의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조차 오징어 게임을 빨리 보고 싶다며 넷플릭스의 국제화 전략이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들이 일을 아주 잘하고 있으며 이번 오징어 게임의 성공이 아주 인상 깊고 자신에게 영감을 준다고 트위터에서 밝혔습니다. 참고로 제프 베이조스는 아마존을 창업해 현재 자산만 200조 원에 달하는 거부라고 합니다. 이처럼 오징어 게임이 결국 넷플릭스 최고 흥행 작품으로 떠오르자 일본 내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워낙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다 보니 일본에도 오징어 게임의 위상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몇 일본인들은 SNS나 유튜브상의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컨텐츠에 지속적으로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 실제로는 일본의 다른 작품들을 카피했다는 댓글을 끊임없이 마치 앵무새처럼 달며 어떻게든 오징어 게임을 깎아내리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일본 언론들과 셀럽들 사이에서 오징어 게임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요. 일본의 유명 배우인 카코 켄토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국 드라마 최초로 전 세계 넷플릭스 순위 1위에 오른 오징어 게임의 사진을 올리며 축하하지만 일본의 엔터 산업도 슬슬 대응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오징어 게임의 활약을 존경한다고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하긴 했지만 한국에 대한 부러움과 일본 연예계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드러낸 것입니다. 원피스 극장판과 신주쿠 스완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집필한 일본의 작가 스즈키 오사무도 오징어 게임에 대해 호평하며 이런 작품들은 대개 결말이 명확하지 않거나 질질 끄는데 그런 것 없이 잘 끝났다며 일본 내에서 표절이라는 말이 있지만 일단 한번 시청하면 그런 논란은 아무래도 상관없을 정도로 좋아진다며 오징어 게임에 대한 호평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넷플릭스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도 고평가를 받자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이 결국 전 세계에서 1위를 하는 드라마를 만들어버렸다며 넷플릭스 역사상 최대의 히트작이 될 것 같은데 일본은 한국에 또 진 거냐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어째서 일본에서는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를 만들 수 없냐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기생충과 방탄소년단 등 올해 들어 연이어 한국 연예계의 쾌거가 들려오자 이제는 정말 한국을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진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한 일본 언론은 오징어 게임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상당히 디테일하게 분석한 기사로 내보내기도 하는 등 오징어 게임이 역대 최고의 흥행 성적을 보이자 재빠르게 또 뭔가 분석하는 척을 해댔는데요. 참고로 오징어 게임의 출연진들의 세계적인 인기도 폭발하고 있는데요. 강세벽을 연기한 정우현 배우는 현재 인스타 팔로워가 1200명을 돌파했으며 이정재 배우도 어제 만든 공식 인스타가 팔로워 수 100만을 바로 넘겨버리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벌써 해외 영화사들이 오징어 게임 출연 배우들을 캐스팅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리도 있는데 임팩트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미주 지역에서는 TV 프로그램의 아카데미시 상식으로 불리고 있는 에미상에도 충분히 노미네이트는 물론 수상도 할 것 같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식지 않는 열기를 가지고 있어서 올해 최고의 화제작인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일본인들의 자세한 반응 보시겠습니다. 어젯밤 TV에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나오더라. 이전에도 비슷한 설정의 작품은 있었는데 뭐가 다른 걸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시청하니 그날 밤을 새버렸다. 배우들의 연기가 굉장했고 질질 끄는 것이 없어서 좋았어. 다만 이제 한국과 이 정도 차이인가 하는 생각에 조금은 서글퍼졌다. 일본은 완전 망국의 길로 가고 있고 기대했던 중국도 죽었어. 한국만이 아시아의 희망이구나. 상상도 하고 싶지 않지만 일본이 G7에서 쫓겨나 한국이 대신 들어와도 전혀 불평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 설마 아시아의 나라에서 전 세계를 들썩거리게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일본의 최전성기 시절에도 아무래도 세계는 무리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한국은 그야말로 모든 편견을 부수고 있다. 그걸 바로는 일본인들의 심정은 정말 복잡할 거야. 해외에서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이 있을 경우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한국 남자야. 이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왜 한국 남자가 일본인 남성보다 인기가 있는 것일까? 일본 남성은 연약하잖아. 그러니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 남자답고 정열적이면서도 신사적인 한국 남자에게 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부끄러우니까 카이지를 표절했다거나 일본이 기원이라는 주장은 그만둬라. 아직 일본은 거기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어.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줘.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일부 외국인 오타쿠들한테나 통용되는데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 음악은 세계에서 절찬리에 팔려나가고 있구나. 이거 일본에서는 옛날에 이미 유행 지나간 타입의 소재잖아? 기원은 일본이고 최종적으로는 일본을 광고해주는 꼴이네 이거. 고맙다 한국아. 최근 한국 엔터테인먼트는 랭킹 조작이 일상이야. 수출할 게 이것밖에 없으니 한국 정부가 밀어주고 조작이 일상이다. 넷플릭스 순위를 어떻게 조작했다는 거야? 세계의 유명한 셀럽들도 직접 인증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VPN이 있다는 걸 너는 모르는가? 한국이라면 충분히 조작하고도 남지. 도대체 왜 일본 드라마와 영화는 단번에 몰락한 걸까? 분명 한때는 나름대로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애니메이션 원작 영화나 똥 같은 연애물밖에 없잖아. 넷플릭스를 보는 사람들은 실감하겠지만 일본의 실사 영화나 드라마도 무엇 하나 한국에 이기는 게 없다. 솔직히 최근 일본의 위세가 굉장히 가라앉았어. 한국에게 진다는 게 몹시 분하다. 나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연기를 잘하니까 드라마에 나올 수 있는 거구나 하는 당연한 사실을 깨달았어. 심지어 아이돌이 드라마에 나와도 연기를 너무 잘한다. 하여튼 뭘 못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좋은 작품을 만들려는 의식이 대단하다. 일본의 연예계도 제발 육성에 힘을 썼으면. 나는 최근에야 K-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한국 가수들은 전부 다 노래를 잘하고 아이돌도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없더라. 드라마에서도 모두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 뿐이야. 배우들은 키가 크고 근육이 있고 얼굴이 잘생겼어. 반면 일본은 배우지만 몸집도 작아서 처음 실제로 봤을 때 좀 놀라기도 했다. 일본은 소속사의 이익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일본 엔터 산업 전체의 레벨이 올라가도록 하지 않으면 정말 한국의 시장을 빼앗길지도 모른다. 한국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어서 일본 드라마를 볼 수 없게 돼버렸어 지금은. 한국을 따라 만든 로pongi 클래스는 무조건 중지해줬으면 좋겠어. 어떤 놈이 그런 발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거나 대충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수준 낮은 발상이 한심하다. 그런 식으로 한국을 따라잡을 리가 없는데. 요즘엔 기대하고 드라마를 봐도 대부분 중간에 그만둬버려. 각본의 퀄리티나 연기가 한국 드라마에 크게 못 미치거든.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수십 년 후에 일본을 생각한 정책을 부탁한다. 뛰어난 인재는 나라에게 있어 재산이니까. 한국을 봐봐. 한국은 팬데믹인데도 엔터 산업으로 외화를 벌어들이잖아. 지금 일본의 연예계는 한국의 완패나 다름없어. 한국은 보는 사람을 즐겁게 하려는 열의가 있어. 옛날에는 한국이 촌스러운 이미지였지만 이렇게까지 성장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 한국 영화나 드라마는 심오한 면이 많다. 드라마도 주제는 비슷한데 막상 보게 되면 다음 편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야. 심지어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아역들의 연기력도 대단하다는 게 느껴질 정도다. 요즘 세상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어.
경제, 문화, 군사력, 팬데믹 대책 등 한국은 정말 훌륭하구나. 일본은 이미 패배했다고 봐야지. 경제와 군사력에서 패배했다고? 유튜브 댓글을 보면 외국인들의 코멘트가 많은데 신이 말하는 대로가 생각났다거나 오징어 게임은 신이 말하는 대로의 리메이크인가요? 하고 묻는 사람이 많더라. 귀멸의 칼날이 한국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했다. 자, 이것은 뭐라고 할 테냐, 조선인. 20년 전이면 모를까 지금은 한국이 일본보다 우수한 거야? 일본이 지난 20년 동안 뭔가 세계적인 걸 만들어낸 적이 있어? 일본인이 괴로운 것은 아시아라는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지, 아시아라서 선호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본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한국 케이팝이나 엔터 산업은 일본의 모방인데 장사를 잘할 뿐이다. 실제 실력은 일본이 더 우수하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이것은 세계의 평가와는 전혀 다른 일본만의 갈라파고스 현상이지. 한국의 문화는 미국을 비롯해 세계의 주류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하는 완벽한 글로벌 콘텐츠야. 한국을 비하하는 건 일본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열등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제는 한국과 라이벌이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수준이야. 일본이 표절당했다고 우기지만 일본인의 작품은 아무도 보질 않는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한국이 표절한 거라면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작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게 어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